근데 연촌이 사육신이나 생육신하고 비교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은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이 일어나가지고 1455년 4월 5일 돌아가시기까지 겨우 18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함께 평가를 받고 있는 사육신이나 생육신 관련된 수양대군 왕위 찬탈이나 단종 복위운동, 그 병자사화죠. 이런 거는 전부 연촌이 돌아가신 뒤에 난 사건이기 때문에 연촌하고는 상관없어요. 결국 연촌이 그 사육신이나 생육신 등하고 연결될 만한 역사적 사건이라면은 오직 그 계유정난 하나뿐이에요. 이로써 그 연촌이 사육신이나 생육신과 관련지어서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은 계유정난하고 관계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연촌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한 글을 찾아라 그러면 아마도 생육신 관란 원호의 묘비명일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연촌집에도 원직학 갈명이라는 제목으로 발췌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자기 묘비명에다가 찬란한 업적을 기록한 사람은 뭐 엄청나야 많죠. 셀 수도 없이 많지만 해도 남의 묘비명에다가 이렇게 훌륭한 평가가 적혀 있는 경우는 아마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최석정이 지은 지편전 직제학 원공 묘갈명에 적혀있기를 독실하게 평론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김시습은 지금의 백이여 사육신은 지금의 방년이다. 또 말하기를 연촌과 무항은 사육신과 비교하여 그 충절이 더욱 높다. 라고 하였다. 아, 이는 가히 고인에 대한 마땅한 논평이 아니겠는가. 무항은 공이 살았던 마을 이름이요 연촌은 직제학 최덕지를 말하는 것이다. 관란의 묘비명은 1713년 숙종 39년인 12월에 최석정이 지었습니다. 최석정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이와 같이 찬양을 한 것이지 자신과 같은 전주체시라 해서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의정에 8번이나 오른 최석정의 명예가 금성문에다가 이렇게 거짓된 글을 적어서 실추시켜도 될 정도로 낮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연초는 문성공개 전주체시고 최석정은 문열공개 전주체시로 시조가 서로 달라요. 거기에다가 연천공파는 노론이고 최석정은 소론의 영수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서로 반목해서 치열하게 당파 싸움을 벌이고 있던 시기예요. 심지어 연촌을 주벽으로 배향되어 있는 녹동서원에 김수항과 김창협이 같이 배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보물 제 1936호 최석정 초상화나 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59호 청주 최명길 신도비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김수항 가문하고 최석정 가문 사이는 서로 쌍욕을 주고받았다고 왕조실록에 적혀 있을 정도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직 본관이 같다는 이유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명예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지도 모르는 글을 금성문으로 지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계유정난의 배경하고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1451년 10월 29일 연촌이 벼슬에서 물러나고 7개월이 지난 후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훈거하고 단종이 12세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임금의 모후가 발을 들이우고 수렴청정으로 조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례지만 단종은 어머니와 할머니가 모두 죽고 없었으므로 수렴청정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 대신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왕이 너무 어리므로 모든 정사를 고명 대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른바 황표정사라는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황표정사란 임금이 낙점할 장소이다. 황보인, 김종서 등 고명 대신이 노란색 종이를 붙여둬 임금이 그곳에 낙점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던 정치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임금은 허수아비가 되고 고명 대신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수양대군이 그것에 반발하여 1453년 10월 10일 이른바 개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죽이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난 1455년 4월 5일 연촌이 돌아가시고 다시 약 3개월이 지난 윤 6월 11일에 수양대군은 단종을 상왕으로 올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다. 연초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황표정사라는 건 단종이 아직 어리고 수렴청정을 할 만한 왕대비나 대왕대비도 없으니까 그 고명대신들이 임금이 결정할 사안을 미리 검토를 딱 해가지고 임금의 결정을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그 낙점할 자리에다가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임금이 포스트잇을 딱 떼고 그 자리에 점을 찍어 내려보내주면은 되는 이런 정치를 말하는 거죠. 겨우 12살 나이에 왕위에 오른 조선의 제6대 왕 단종. 어린 왕을 지키는 삼총사가 있었으니 바로 김종서, 황보인, 정분 등 삼정승이다. 그러나 큰형님 진짜 너무한 거지 않아요? 정승들한테 세자를 부탁하다니. 그럼 삼촌들은 뭐가 돼요? 그거야 형님이 너 견제하느라 그러신 거 아니겠냐. 네가 욕심 있어 보이니까. 아이 누가 할 소리려. 수양 형님이야말로 관상이 딱 영목군상이랍디다. 그래? 그럼 내 관상대를 한번 해볼까? 너부터 엎어줄까? 아니요 너도요. 내가 바빠서 이만. 놔두긴 넌 조금 이따 보자. 군종은 수양대군의 야망을 눈치채고 죽기 전 자신의 어린 아들을 김종서 등 대신들에게 부탁했다. 그로 인해 신권이 강해지자 대군들의 불만이 커졌다. 다들 들으셨죠? 지금 당장 궁으로 들라하셨어. 대체 무슨 일이게 이 밤에 들라하시는게요? 붙지도 따지지도 말고 속히 들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김종서 대금 어디 계시오? 안 알려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특별히 수양대군이 직접 모시러 갔어요. (1453년 10월 10일) 늦은 밤 영의정 황보인, 우의정 정분 등은 임금이 급히 궁으로 들라했다는 전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함정이었다. 수양대군의 신복인 함령회가 살생부를 만들어 수양대군에 반대하는 인물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자리인데 한 명의 일당은 궁궐 입구에 숨어 있다가 대신들이 문턱을 넘을 때마다 차례차례 목숨을 빼앗는다. 대신들을 죽이기 전 수양대군은 직접 몸종 한 명과 무사 한 명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들어가 김종서와 그의 아들 김순규를 철퇴로 제거한다. 이때에 죽은 사람이 무려 400여 명. 단종이 즉위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조선 초 최대의 난, 개유정난이다. 김종서는 왜 반역을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을까? 한반도 동북 육진을 개척하여 조선의 국경을 확장한 문신 출신의 장군으로
백두산 호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용맹을 떨친 인물이다. 태종 때부터 충직한 신하였던 김종서를 문종 역시 매우 신임하여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는데, 내 해놓은 일 없이 가거니와 잊지 못하는 것이 어린 세자요. 간절히 부탁하노니 부디 쳐버리지 말고 힘써 보호해주기 바라오.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단종. 단종 역시 김종서를 믿고 의지했다. 문종이 어린 단종을 신하인 김종서에게 부탁한 데에는 단종의 어머니 할머니가 모두 세상을 떠나 수렴청정을 할 왕신의 우더른이 아무도 없는 것도 큰 이유였다. 단종의 가까운 피부친은 왕위 경쟁자인 삼촌들 뿐이었던 것이다.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 그는 김종서만 의지하는 어린 조카보다는 자신이 강한 왕으로서 조선을 더 잘 이끌 것이라고 믿었다. 김종서만 없으면 조선은 내 것이야. 강한 왕이 돼서 더 강한 조선을 만들 것이야. 수양대군은 결국 단종을 몰아내고 1455년 스스로 왕이 됐다. 세조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주의자였다. 재상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종 때 중심기구였던 집현전도 없애버렸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호적, 호패제 강화, 토지개혁 등 치적을 쌓았다. 그러나 재위기간 내내 왕위 찬탈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훈구 대신들의 장막에 쌓여 그들의 입김에 휘둘렸다. 한명회가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냅둬. 훈구 대신들이 세금도 안 됩니다. 냅둬. 저는 훈구 대신들이 살인을... 냅둬. 세조는 강한 왕권을 외치며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정당성의 결여로 오히려 훈구 대신의 눈치를 봐야 했고, 말하자면은 모든 결정을 고명 대신이 다 하고 임금은 그냥 요식행위로 낙점만 하는, 어찌 보면은 단종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서는 그걸 반발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사육신 중 한 사람 하위지는 그해 7월인가 그 병을 핑계로 사표를 내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걸 황표정사에 반발한 것이라고 단종실록에 적혀 있어요. 결국 황표정사는 계유정난이 정당하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계유정난 당시 집현전 학사들은 물론 조정에 그 누구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유정난은 황표정사를 막는다는 아주 좋은 빌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